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어제보다 7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횡성 영하 12도, 평창 영하 11도, 원주 영하 7도로 출발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한파 대비 단단히 해주시고요. 하늘은 당분간 맑은 가운데 내일까지는 기온 비슷하겠지만 모레부터는 기온이 더 뚝 떨어져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요즘 독감 환자가 많은데요. 면역력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 주최로 원주시 다양한 기관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원주시청 어린이집도 참여기관 중 한 곳입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보고요. 각 지역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난해 성과와 새해 계획 들어보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횡성군의 신년계획 들어보겠습니다. 1월 7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 보건의료원이 지역의 15개 보건진료소에서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행복한 노년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행복한 노년생활 프로그램은 웃음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치매 예방교육 등 우울감은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내용들로 구성됐습니다. 프로그램은 10주 동안 매주 한 번 진행되며 희망자는 관할 보건진료소로 문의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이달 17일까지 실시합니다. 교육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등 10곳인데요. 교육과목은 고추와 쌀 등 23과목입니다. 특히 올해 교육과목으로는 생강과 배추 과목이 신설됐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교육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됩니다. 원주 고용노동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오는 24일까지 운영되는 이번 전담 창구는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과 전용 전화를 개설하고 24시간 근로감독관을 편성해 직접 상담 신고를 받습니다. 또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강제 수사 등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원주시 한도시 한 책 읽기 도서로 이금희 작가의 너를 위한 비컷이 선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의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도시 한 책 읽기 운동 도서 선정 소식인데 먼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운동인지 짚어주실까요? 네, 원주시 한도시 한 책 읽기는 충남 서산시에 이어서 2004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네. 시가 아닌 민간이 주도한 풀뿌리 운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매년 시민들과 함께 읽으면 좋을 도서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한 해 동안 도서관에서는 이 도서와 관련된 작가 북토크와 같이 다양한 독서 행사가 이어지는데요. 학교에도 이 해당 도서를 보급해서 학생들이 한 해 동안 읽을 수 있도록 도서 문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올해의 도서는 이금희 작가의 너를 위한 비컷이라는 소설인데요.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을 배경으로 하는 책입니다. 한도시 한책 읽기 도서는 매년 10명으로 구성된 한도시 한책 읽기 도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요. 선정위원회의 위원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목정아 팀장에게 책 선정 과정과 선정 이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정치나 종교적으로 편향되었거나 외설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 안 되고 자서전, 자기계발서, 번역서는 배제시켰습니다. 2022년 이후 발간된 최신 도서로 우리 작가가 쓴 작품으로 원주 시민이 함께 읽고 토론할 수 있는 책으로 선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각 선정위원들이 5권 이내의 도서를 추천해 최초 37권의 도서가 추려졌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다시 6권으로 압축했습니다. 마지막 최종 심사 과정에서 각 도서에 대한 평가 후 선정위원들의 익명투표를 진행하여 이금희 작가의 너를 위한 피컷을 올해의 도서로 선정했습니다. 원주는 한때 군사도시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은 문화도시로 변모하는 중이고 그 중심에는 책이 있었음을 상징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책으로 너를 위한 비컷이 선정된 건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책은 최선우라는 중학교 남학생이 유튜브 영상물을 편집하며 발생한 여러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네. 이 영상을 남들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편집하면서 구독자가 늘어나지만 이 과정에서 한 친구가 따돌림을 받게 됩니다. 이때 주인공 선우가 이를 고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인데요.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문제를 상기시키고 또 비리에 눈 감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워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서 선정위원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작년 이 책은 도서 최종 후보에도 올랐던 만큼 작품성을 인정받았는데요. 예. 선정위원회 회원인 목정아 팀장은 이 한도시 한 책 읽기를 즐기는 방법으로 도서관에 동아리 모임 신청을 해서 책 모임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미가 클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또 이 책이 청소년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주제지만 부모가 먼저 읽고 자녀와 이 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한도시 한 책 읽기 선정위원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목정아 팀장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최종 이 운동이 기폭제가 되어 2019년 유네스코 창의 문학도시 지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법정 문화도시 선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모가 먼저 이 책을 읽고 아이들에게 권하면 훨씬 더 이 운동이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책 읽기 운동은 독서 문화를 진흥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1권의 선정 도서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좋은 책을 읽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책에는 사람을 향하는 아름다운 길이 곳곳에 널려 있으니까요. 숨은 진주를 찾듯이 책 속의 바다에 빠진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많은 분쟁과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어도 원주 시민들은 이 통계 수치의 예외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새해를 맞아 독서를 결심한 분들 많으실 텐데 또 함께 권하는 책이 있을까요? 네, 이번 책과 함께 최종 후보에 오른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요. 네. 김호연 작가의 나의 돈키호테, 또 하시나 작가의 눈물꽃 속삭임,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 등입니다. 그중에서도 목정아 팀장은 혼란한 정치 상황, 또 법체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일생에 한 번은 헌법을 읽어라가 시적절해서 권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올해 원주시 한도시 한 책 읽기 관련 부대 행사가 또 한 해 동안 많이 이어질 테니 책도 읽고 행사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원주시 한도시 한 책 읽기 도서로 너를 위한 비컷이 선정됐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식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41분입니다) 군민이 부자 되는 희망행성, 행복행성을 군정비전으로 출범한 민선 8기 김명기 횡성군수가 2년여 동안 숨가쁘게 군정을 이끌어왔는데요. 지난해 성과와 2025년 신년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행성군수 김명기입니다. 네. KBS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 기원드립니다. 네, 군수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느덧 횡성 군정이 반환점을 돌았는데 지난 2년 횡성군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많은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해 오셨죠. 네.
2024년은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공을 비롯해서 각종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미래 모빌리티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 됐는데 이 부분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군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5대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 미래차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신산업 육성에 매진해 왔습니다. 행성 이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모빌리티 거점 특화 단지가 행성은 묵계리 일원에 약 21만 평 규모로 1단계는 시험 인증 특화구역, 2단계는 R&D 제조구역, 3단계는 실증 채용 구역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 단지가 건립 중에 있고 2030년까지 저희가 8개 정부 과제를 공모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약 한 1,71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고 이를 위해서 이제 국비 900여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금년도에 전기구 등 경영 특장차 개발 지원 사업도 선정이 되고 또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 시스템 구축 사업도 공모에 선정이 돼서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은 7월 달에 투자 선도 지구로 선정이 된 것인 거거든요. 네. 이 투자 선도 지구는 미래 전략 사업을 하면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 개발 공모 사업이 될 겁니다. 네. 우선 교통 접근망도 좀 개선을 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또 하나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도지재생 혁신지구 시범지구로 후보지로 선정이 된 것이에요. 네. 이곳은 이제 옛 교량 중대 부지를 저희가 50년 만에 우리 국민의 품으로 찾아온 곳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꼭 선정이 돼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행성에 더 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네. 또 2022년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었던 공근면 덕촌리 일원의 강원 첫 국립묘지인 호국원 조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는데요. 이로써 전국 14번째 국립묘지이자 7번째 국립호국원 조성 사업이 드디어 가시화됐습니다. 네네. 앞으로의 진행 과정 궁금하고요. 또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주민들과 잘 협의를 맞춰서 작년 5월에 보훈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행성군이 협약을 체결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년도부터 이제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실시 설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 착공이 돼서 2028년을 목표로 이제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시다시피 전국에서는 14번째이지만 또 강원도로서는 최초로 설립되는 국립 호국원입니다. 이곳이 행성이 가지고 있는 애국의 고장 이미지와 또 4.1 행성 군민 만세운동이 펼쳐졌던 애국의 고장이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희가 크게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총체적으로는 약 한 500억 정도가 투입일 예정이고 약 한 2만 기 규모로 이 봉안 시설이 아마 설치가 되는데 지금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호국원들은 자연 친화적이고 공원 형태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 또는 시민들에게 방문객이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안보 교육장으로 또는 나라 사랑하는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약 한 저희가 볼 때는 한 50만에서 100만 정도의 생활 인구가 더 늘어나서 행성 지역 경제를 살리는 큰 역할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좀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또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과 서울시 문화지원센터 등 각종 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곳이죠. 두곡문화복합단지가 횡성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로써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하실까요? 두곡문화복합단지 안에는 우선은 그 강원연수원 분원이 설립이 되고 서울시 문화지원센터가 결과적으로는 서울이 가지고 있는 그 38만 점이 되는 문화재들을 보관하는 장소이거든요. 예. 단순하게 보관으로 끝이지 않고 그 전시 공간도 마련을 하고 네. 쉽게 보면 저희들이 박물관 형태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사설 미술관 그리고 또 요번에 이제 두곡 버들 습지라고 묵론을 갖다가 친환경 상태로 바꾸는 그 공모 사업도 선정이 됐거든요. 네. 이것들이 이제 완공이 내년까지 이제 대부분 완공이 되게 되면 우천에 있는 누지 체험장, 그다음에 안흥 찐빵 모락모락 마을 이것까지 연계되면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큰 명소가 되리라 이렇게 자신을 합니다. 네, 먹거리까지 합쳐져서 좀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기대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어르신과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의 버스 무료화와 100원 택시로 혁신 교통복지를 실현해 내셨는데요. 횡성구는 또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등 명품 교육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어떤 좀 현실적인 사업 대안의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여쭙고 제일 싶습니다. 먼저 반가운 것은 그 아동 친화 도시가 이제 유니세프가 인증을 받는 건데 작년 말에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가 상위 단계로 인증을 받았어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 그다음에 아동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는 일, 그리고 아동들이 보다 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제일 큰 일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꿈틀 어울림센터 그리고 우천의 그 청소년 문화의 집도 좀 개장을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 행성의 미래 희망이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보다 더 활기차게 행성을 지켜나가고 자라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행성은 농업군이잖아요. 그렇죠. 농축산 분야에서 농업인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자재값의 상승입니다. 맞습니다. 금년도에 200억 규모로 농축산 분야의 희망 농축산 자재를 공급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소외계층 여성 친화 도시, 그리고 어르신 친화 도시, 어르신 친화 도시, 고령 친화 도시 저희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 각계각층 고루고루 이분들이 희망을 갖고 또 노후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행성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으셨고 또 여성 친화 도시 나아가서 어르신 친화 도시로 나아가고 계신데 같은 강원도민으로서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한 가지 더 붙여서 국립요양병원 이제는 국립요양병원도 설립할 것을 검토 중에 있고 또 이제 고령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를 준비 못한 분들 또는 앞으로 건강이 있기 때문에 이 생활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65세에서 70세를 행성이 전국 최초로 건중년을 선포했어요. 건중년이요? 건중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다가. 그래서 이분들이 취업활동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잘할 수 있도록 정책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의 건중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보탬이 되어주시고요.
또 다음으로 지난해 조직 개편안이 7개 과와 14개 팀으로 78명의 정원을 확대하고 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제 조직 개편안이 횡성군 의회에서 부결이 됐었죠. 네. 그런데 재추진할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이거는 이제 다시 재추진을 해서 작년 10월에 이제 전면적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3국 1담당관 또 17개과 2의 2직속기관 2개의 사업소 그리고 1읍 8면으로 개편을 저희가 마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민선 8기 후반기에 이제 군정 추진 동력도 확보를 하고 또 이 통솔 범위나 업무에 집중된 권한 이런 것들을 그 국장 체제에게 위임을 해서 유기적으로 협업도 되고 조정도 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시군들은 좀 일찍들 국체제를 많이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이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다가 요번 작년 10월에 이제 국체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 2개월 동안의 적응 기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는 조직 개편의 성과가 하나둘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같이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횡성군 최초의 비공무원이자 경영인 출신 군수로서 그동안 5만 군민과의 소통 방법을 익힌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언급하신 바 있는데요. 네. 횡성군이 앞으로 어떤 도시가 됐으면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실지도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꿈꾸는 군정 목표가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행성 행복행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희망 속에는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 여기까지 청년 세대들이 미래 희망을 갖고 살아가자는 뜻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행복행성 속에는 모두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목표로 2년 반 동안 추진해 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외부 기관에서 좋은 평가들을 많이 해주셨네요. 그래서 공약 이행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아서 강원도 내에서는 1위에 오르기도 했고 또 이번에 2024년 말에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취임했을 때 5등급이었어요. 그랬나요? 네, 그런 많이 끌어올리셨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그동안에 함께 노력해 준 그러면서 신뢰받는 군정을 이끌어준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민간의 이 경영 기법 이것을 행정에 접목을 해서 더 큰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총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지난해 성과와 더불어서 2025년도에 진행해야 할 계획들 이렇게 함께 들어봤습니다. 산적해 있는 새해 계획들을 좀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함께 시민분께 다시 한번 새해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래를 꿈꾸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경제력이 뒷받침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새해 가장 우리 주력할 부분이 바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쉬운 대로 행성 사랑카드의 적립 한도를 늘고서 15%의 그 캐시백 혜택을 우선 드렸거든요. 그리고 연말 연시에는 그 전통시장의 이용국에 대한 경품 행사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고, 그래서 우선 지역 경제에 가장 가시적으로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건축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사에 대한 그 발주 준비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 끝나면 바로 한 176억 정도의 소규모 공사를 조기에 발주를 해서
지역 경제를 살려나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예. 또 요즘 좀 시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그쵸. 이 군민들이 좀 침체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살리기, 외부 식당 이용하기, 그리고 하던 대로 회식이나 단체 모임 같은 것들은 지속적으로 검소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실질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또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약간 160억 원, 전국에서 8군데 지자체만 160억 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금이 확보된 것을 토대로 해서 미래 지방 소멸에도 적극 대응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또 아울러서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 복합다운도 건설하고 KBO 야구센터도 건립을 하고 그다음에 둔내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도 하시는 걸 아시고 계실 거예요. 예, 군수님인데 저희가 농촌협약도 네.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시간이 네. 없어서요. 말씀하신 네. 부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김명기 횡성군수였고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